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요, 직장 계속 다녀야 될까? 말아야 할까? 고민될 때 도움되는 팁 3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다니다 보면 회의감이 들 때가 많죠. 그리고 고민하죠. 수시로.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 옮겨야 하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직장 다니는 세월 내내 그런 생각들은 늘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직장 다니다 보면 대표적인 고민 3가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해답, 기준을 오늘 이제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만둬야 되나, 이 직장? 이라고 고민될 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3년 직장을 취업을 하려고 한 3년 동안 고생한 어떤 그 남자분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본인이 원하는데 안 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런 아주 우여곡절을 겪다가 겨우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 전부터 굉장히 인생의 쓴맛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겨우 취업을 했는데 이제 관리팀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원팀. 그런데 다른 이제 무슨 일을 하는 건가 하면 다른 직원들 어떤 사무기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서포트하는 업무, 그런 부서인데 어쨌든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회사는 이제 사람을 차별하는 문화가 너무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핵심 부서, 그들이 정해놓은 핵심 부서 사람들만 회사 돌아가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원, 서포트 파트에 있는 이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주인공을 포함한 이들은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를 지원해주는 사람들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 사람은 철수 씨라고 얘기를 할게요. 철수 씨도 의욕적으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사람들한테 상처 입는 거죠. 무시당하는 거하고 자존감 떨어지는 거고. 회사를 나가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도 다른 사람들한테만 인사하고 자기한테는 이제 인사도 안 하고, 그런 구분된 어떤 그런 취급을 당하니까, 어떤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이걸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그러기에는 이제 내가 너무 그동안 취업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계속 다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외부로 향했던 모든 마음의 초점을 자기 자신한테 옮겨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침마다 회의 시간에 회의 시간에 아무 의견도 나한테는 안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회의 시간 자체에 아예 참석도 거부당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직원 식당마다 다니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신입사원 누굽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나한테만 저 사람한테 인사 안 해도 돼. 무슨 보조 사원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저 사람들을 너무 당황스럽고 내가 원망하고, 왜 저렇게 못됐지? 완전히 나 너무 열받는다. 이러고 있으면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계속 위축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나, 나를 어떻게 대하나, 인사를 하나 안 하나, 나를 무시하나 안 하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중요해요? 정작 중요한 건 나란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할까에 이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현실이 뭐지? 냉정하게 나한테만 집중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태도에 집중하는데 일단 신경 끄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이나 3년 후에 이 회사에서 계속 이 일을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발전이 있을까? 내가 어딘가에 다른 데서 일할 때 지금 이 회사의 어떤 경력이 정말 도움이 될까? 나 여기서 많이 성장하고 나 어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회사가 대단히 불합리하고 기업 문화가 엉망이라서 여기에서 일을 한다 한들 발전할 일이 눈꼽만 놓고도 정말 없겠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너무나 나중에 1년 후에도 마찬가지 일, 그 다음에 어디 가서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스펙으로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되면,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어떤 문화? 그럼 판친다면 더더욱 배울 게 없군. 그리고 그만둬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제 뭘 잘못한 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그런 어떤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집중을 해봤을 때 그런 기준이라면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구매 지원 업무를 한다고 치자고요. 근데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에요. 이렇게 시스템을 조금씩만 바꿔가면 굉장히 효율이 오르고 좋아질 수 있는데 내가 그 시스템을 지금 딱 보니까 만들 수 있는 상황인가? 그런 환경인가? 그렇다 그러면 내가 고생을 하면서도 여기서 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뭔가 이렇게 구매 업무, 구매 지원 업무라는 어떤 이 틀 안에서 내가 전문가가 돼보겠어. 최소한 뭐 10년씩 이렇게 전문가가 돼볼 일은 아니지만 1, 2년은 충분히 투자할 어떤 그런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되면 누가 뭐라고 간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또 한 가지에 직장 상사가 정말 나를 무시하고 정말 그러는데 일은 너무너무 스마트하고 일머리가 너무 돌아가는 거죠. 잘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나한테 이제 일을 이제 자기가 답답하니까 막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일만은 꼭 배우고 싶어. 내가 월급 받으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일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겠구나. 그럼 나 여기 있어야지. 저도 그런 상사가 있었어요. 정말 진짜 정말 아주 인품이 형편없는 그런 상사였는데 보고서를 너무 잘 쓰는 거예요. 보고서를. 그야말로 샘플로 보고서를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저 사람한테 저런 인격이지만 내가 정말 저 보고서 쓰는 것만 꾹 참고 배워도 난 정말 굉장히 일 잘하는 직장인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견뎠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일도 사람도 비전이 다 없다면 미련 없이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한테 초점을 맞췄을 때 이 일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은 내가 정말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일이 굉장히 단순해요. 어렵지도 않아요. 전문성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좋지만 그게 이제 남을 향해서 나한테 어떻게 나를 대접해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일에 봤는데 이 일이 도저히 비전이 없어. 그럼 그만둬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그렇게 기준은 회사를 그만둘까라고 했을 때 기준이 나한테 집중하는 거. 여러분들 꼭 생각해 보셔야 될 아주 중요한 기준이고요. 두 번째, 옮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이직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죠. 처음에 이직 제안 받으면 굉장히 들떠요. 막 내가 굉장히 유능해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잘못된 판단 내리고 후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옮긴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뭔가? 그 회사가 나에게 요구하는 업무가 뭐지? 업무가 내가 소개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내 업무가 과장되거나 내가 할 수도 없는 일로 막 부풀려져서 그들에게 얘기된 게 아닐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 회사는 성장 가능한가? 무엇보다도 내 가치관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거를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급여인가? 아니면 회사의 어떤 장래성인가? 아니면 복리후생인가? 아니면 뭐 워라밸인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거랑 나에게 어떤 이직을 내가 지금 옮길까 말까 고민하는 그 회사가 맞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굉장히 미리 고민해서 생각해 보는 거, 이런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나는 워킹맘인데 팀장 자리가 난 거예요. 다른 스타트업 회사에서. 그래서 나를 팀장으로 스카우트 해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저녁 때 매일매일 철야하거나 야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팀장 자리가 욕심난다고 해도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상황, 그 다음에 나의 가치관, 내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직에 대해서도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은 내 가치관이죠.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지금 내가 이직할 마음도 없어요. 그만둘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별 불만도 없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 내가 나중에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일도 그렇게 익숙하고 그냥 하루하루 대충 때운다는 느낌? 일을 안 하니까 몸은 편한데 그렇고 늦게 야근하는 일도 없고 날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 재미가 없고 이렇게 하면 될지 모르겠어? 라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스스로 이제 빠져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1년 후 내가 5년 후에 내가 지금 올해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볼 때 이걸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후회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있어야. 내가 그러면 성장하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떤 액션 플랜을 계속 목표와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그걸 실천해 나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는 거. 그게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늘의 직장 생활을 생각해 볼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은요,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이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다녀도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제 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직장생활 고민 많으시죠? 그러나 그 고민을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이런 어떤 팁들을 적용해서 여러분들께서 해결해 나가시는 그래서 훨씬 더 직장 생활이 이렇게 슬기롭게 즐겁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